안녕하세요. 북두시민혁명군의 전영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산좌파들의 역사 강의의 특징이 있습니다. 북두시민혁명군이 이름 짓기를 노숙자 역사관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산좌파들이 유튜브나 언론이나 이런 데서 드러나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서울역 앞에 막걸리에 취해서 짓거리는 노숙자의 논리를 그대로 모방하고 있습니다. 즉 어떤 논리를 가지고 있나? 지금 현재 참 이 어렵고 노숙자로서 인간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지만은 과거에는 굉장히 잘 나갔고 공장을 운영했고 재산이 100억이나 있으면서 자식들도 전부 다 지금 대기업에 다니면서 판사다 검사다. 그렇지만 지금 내가 이렇게 IMF를 만나서 이렇게 처량하게 되었다. 이런 논리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어느 누구도 믿지 않는 그런 넋두리로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에 귀 기울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패거리들은 서로 불신하면서도 그렇다는 긍정 속에서 스스로의 공동체를 유지해 나갑니다. 이것처럼 그 공산좌파들의 강의를 들어보면 그래요. 고종은 세계사에 유례가 없는 개혁 성군이었는데 이완용이 같은 친일파에 의해서 나라를 팔아먹었다. 그리고 일제가 아니었다면 우리나라는 엄청나게 발전해가지고 미국과 일본을 앞서고 있을 것이다. 일제강점기가 노숙자가 말하는 IMF예요. 그리고 일제강점기에도 안중근, 이봉창이, 김원봉, 기타 등등 아주 쉽게 말하면 솔방울로 수류탄을 만드는 신출귀몰한 독립군이 드글드글했다. 이런 애국지사들이 나라를 세웠다면 더 훌륭한 나라가 되었을 건데 친일파들이 한국을 만들고 임시정부를 이끌고 들어와서 지금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다. 박정희는 친일파이며 독립군을 잡아들인 그런 일본 군인이었고 한국을 건설했던 모든 군인 다 일본 육사를 나온 친일파이면서 또 그러기 때문에 이 나라가 친일의 나라가 되면서 일본에 종속되었고 일본을 뛰어넘지 못했다. 이런 논리예요. 윤석열이도 지금 친일 세력이다. 이런 거예요. 이 사람들 때문에 망했다. 지금 망하고 있고 사회 경제가 혼란스럽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다면은 그들이 공산좌파, 종북좌파들이 그렇게 칭송하는 친일분자들을 완전히 숙청하고 자주적인 북한은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노숙자, 나도 그때 참 잘 나갔는데 IMF만 없었다면 이렇게 몰락하지는 않았을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한국이 일제강점기만 없었다면 일본도 뛰어넘었을 거라 하는 그런 노숙자의 역사 논리를 펼치는 그 공산좌파들의 거짓 선동을 아직 국민들의 한 40%가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개탄스럽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노숙자 수준밖에 안 돼요. 정말로 IMF가 없고 우리가 일제강점기만 없었다 하면은 우리나라가 일본과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나라가 되었겠습니까?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을 증명한 방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넋두리입니다. 그런데 요즘 아주 재미있는 현상이 드러났습니다. 건국절에 대해서 논란이 일어나자 그동안에 상해 임시정부가 친일분자들이고 분열 세력이라고 맹렬히 비난을 하던 공산좌파들이 일제강점기 독립단체로서 유일한 건국정부라고 칭찬을 하면서 상해 임시정부를 이어받는 한국이 정통정부이며 임시정부를 선포했을 때 그것이 건국으로 이미 대한민국이 건설되어 있고 그러므로서 한국이 한반도 내에 유일한 합법정부다. 이런 이상한 논리에 이종찬 씨를 앞세워가지고 모두 그 논리에 박수를 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북한의 정통성이 있다고 김일성이가 자주적이고 이렇다는 공산 혹은 종북 좌파들이 왜 갑자기 한국이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은 한반도 내에 이미 건국된 정부이고 임시정부를 이어받았기 때문에 그 한국이 임시정부를 이어받았기 때문에 북한의 불법성을 주장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다라기보다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참 난감합니다. 북두시민혁명군은 공산좌파들보다 더 좌파적인 생각으로 임시정부가 유일한 임시정부가 아니었다. 북한의 김일성이가 주장하듯이 김일성이도 항전을 하면서 자기도 국가를 건설했기 때문에 국가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독립투쟁을 했고 임시정부도 자기들이 국가라고 스스로 자칭했기 때문에 독립운동이라는 논리가 성립되는 겁니다. 근데 갑자기 왜 공산좌파, 종북좌파들이 임시정부의 법통을 주장하면서 그것을 이어받은 한국이 유일한 합법정부이고 북한은 불법하다, 불법단체라고 주장하는지 갑자기 헷갈린다. 종북좌파들과 공산좌파들의 상해 임시정부 건국을 이어받은 한국으로 갑작스런 태도의 변화를 가져온 것은 김정은의 지령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정은이 발표한 통일은 물 건너갔고 두 개의 한국 그리고 주적 한국의 정책을 따르는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종북 좌파들이 북한의 정책 변화에 따른 북한의 지령에 충실히 실천하고 있는 그런 태도 변화라고 북두시민혁명군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태도 변화는 탈북 러시와 남과 북의 국력 차이에 따른 북한 사회의 동요와 김정은 체제의 몰락을 막아보려는 버티기 전술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정은은 6.25 전에 남침을 할 적에 남로당처럼
한국 내에 공산좌파와 종북좌파가 깊숙이 뿌리내린 것으로 판단하여 이제껏 통일전선을 활용하는 통일을 주장해왔지만 이제는 정보의 발달에 의해서 한국의 실상과 북한의 허구가 낱낱이 밝혀진 현실에서 통일을 실천하게 되면 김정은 체제는 붕괴되고 자유한국으로 통일된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개의 한국으로 버티기를 하려 하고 한국 내의 공산좌파와 종북좌파들은 이런 두 개의 한국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일을 벌이고 있다. 북두시민혁명군은 그렇게 분석합니다. 이것을 여러분 앞에 지적하면서 공산좌파의 노숙자의 역사관에 대비해서 자유우파의 역사관은 팩트를 그대로 드러내면서 스스로 반성하고 또 우리가 그런 수치를 극복해내기 위한 노력으로 위대한 현대사를 성취의 역사로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산좌파 혹은 종북좌파들이 주장하는 노숙자의 역사관, 친일 세력만 없다면 한국은 일본과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것이라는, IMF만 없었다면 나도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거라고 주장하는 노숙자와 같이 친일과 일본을 탓하는 그런 거짓의 역사, 가정의 역사에 대해서 속지 말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숙자와 같이 과거에 자기가 잘 나갔다는 이야기를 전부 다 거짓으로 꾸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역사를, 종북좌파들이 주장하는 역사는 전부 다 거짓의 역사입니다. 고종이 어떻게 했니? 독립투사들이 어떻게 했니? 그거는 김일성이가 주장하는 가랑잎을 타고 강을 건넜고 솔방울을 던져 수류탄의 효과를 냈다 하는 그런 허구를 여러분들에게 선동하는 겁니다. 북두시민혁명군이 왜 공산좌파의 역사 강의에 대해서 오늘 강의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IMF를 겪은 노숙자들의 이야기처럼 오늘의 이런 모습은 과거에 훨씬 더 훌륭했던 나의 모습으로서 IMF 그것을 만들었던 기득권 세력이 없었다면은 나는 아주 지금 갑부야, 더 훌륭한 사람이 됐을 거야. 그러나 지금은 노숙자입니다. 북한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북한이 왜 저랬느냐, 이것을 종북좌파들이 변호하기 위해서 일제 강점기만 없었다면 우리가 통일국가로서 미국과 일본을 어깨를 나란히 했을 것이며 훨씬 더 훌륭한 나라가 됐을 거라는 그것을 전제로, 그것을 바탕을 해주려고 하니까 없는 역사를 꾸며내고 있다. 즉 공산좌파의 역사는 소설도 아니고 완전히 강의하는 사람이 가정의 역사, 우리가 지금 일제만 없고 친일 세력만 없다면은 이것을 증명하기 위한 가짜 역사를 여러분한테 가르치고 있고 강의를 하고 있고 듣는 사람이 통쾌한 그런
픽션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에게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드리고, 지금 이런 가짜 역사에 국민들이 선동당하지 말기를 간절하게 바라는 마음에서 이 강의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친일 세력이고, 이 친일 세력만 없어지면은 우리나라가 훨씬 더 잘 살게 될 것이다. 여기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에게 속이기 위해서 그 가짜 역사를 지어내서 증거로 들이대고 있다. 이것을 여러분이 깨닫기 바랍니다. 정말로 지금 한국은 완전히 사기 공화국답게 지도층들이 권력을 되찾기 위해서 아주 거짓과 사기에 총동원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 사기를 깨닫기 전까지는 얼마나 달콤한 꿈을 꿉니까? 사기를 당했다고 깨닫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은 정말로 허무 속에 빠질 것입니다. 다시 원상복구가 안 됩니다. 그러니 공산좌파들의 선전선동, 여러분, 사기꾼들이 실제보다 더 실제 같은 사람이 사기꾼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듣는 공산좌파들의 가짜 역사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진짜 역사보다 더 진짜같이 들린다는 겁니다. 그것이 거짓과 사기의 속성입니다. 사기꾼이 어떤 변호사라는 사기꾼과 진짜 사기꾼이 둘이 앉아 있으면은 일반 사람들은 사기꾼 변호사가 더 변호사 같다는 겁니다. 거기에 사기의 속성입니다. 일반인들이 그래서 속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지금 사회가 혼란스럽고 거짓과 사기가 판치는 거는 북두시민혁명군은 이해를 해요. 왜? 거짓과 사기가 더 진짜 같으니까. 그러나 한 번 속는 것은 사기꾼이 나쁜 놈이지만은 두 번 속을 때는 속는 사람이 잘못입니다. 지금 우리 현대사의 성취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거짓과 사기의 광란극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빠져나올 수 있을 겁니다. 사기꾼을 만나면은 사기꾼에게 매몰되지 말고 사기꾼의 과거를 한번 들추어내려고 노력하면은 당장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장 비근한 예로 노무현이 지지율 3%도 안 되고 맨 마지막에 어떤 말까지 있었습니까? 모든 것은 노무현 탓이다. 이런 국민의 희롱거리가 있었는데 그 거짓과 사기꾼들이 총동원되어 현대사의 영웅으로 등극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친일이라는 그 입장, 글로벌 시대에 친일, 반일 이걸로 선동되는 어리석은 국민이 되지 말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공산좌파의 역사 강의는 두 가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는 노숙자 역사관, 즉 망한 사람들이 모여서 과거에는 잘 나갔고 IMF나 혹은 친일 세력만 척결되면 지금 잘 살았을 거라는 과거의 허망한 주장을 해대면서
패배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근거를 위해서 과거를 미화하고 소설로 꾸미면서 역사를 왜곡하고 가짜 뉴스를 창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없는데 그런 역사가 있은 듯이 말하고 조작을 하고 그 역사의 증거물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차라리 노숙자를 믿으세요. 그러면서 두 번째는 무엇을 하느냐? 두 개의 한국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갑작스런 태도 변화를 볼 적에 종북좌파, 공산좌파는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고 사기를 많이 치는지 여러분은 지금부터 낱낱이 지켜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껏 상해 임시정부는 친일파이고 분란이 많고 한국은 미국의 식민지로서 만들어진 나라이며 반봉건, 반쯤의 봉건과 반쯤의 식민지 상태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자주적인 북한이 승리하고 한국은 망할 것이라고 이제껏 주장해 왔습니다. 즉 1948년 건국을 주장해 온 것입니다. 반봉건주의 상태에서 반쯤의 반봉건 상태에서 근대화되지 않은 반쯤의 봉건 사회에서 미국의 지원 아래 반식민지 상태의 한국이기 때문에 정통성도 없고 곧 망할 거라고 주장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김정은의 지령에 따라 상해 임시정부가 한반도의 유일한 법통으로 1919년 4월에 건국되었다고 갑자기 태도를 변해가지고 1948년 8월 15일은 정부 수립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이것은 김정은이의 체제 붕괴를 우려한 두 개의 한국으로의 버티기 전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산좌파와 종북좌파는 한국은 1919년 4월 상해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서 그때 건국이 되었으며 한국은 그 건국을 이어받아서 1948년 8월 15일 정부 수립을 했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면 두 개의 한국이 만들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북한도 만들어내야 되겠죠. 그러니까 상해 임시정부가 세워질 즈음에 북한 김일성도 공산당을 창립하여 북한 사회주의 국가를 건국하고 선포했다는 겁니다. 백두산 밑에서. 북두시민혁명군은 하나의 예를 드는 것입니다. 그 백두산이라든가 아니면 장백현 어느 공해당에서 임시정부를 김일성 혁명사상으로 임시정부를 건설했으며 건국했으며 그것을 1948년 9월 9일날 그 건국을 이어받아서 정부를 수립했다. 이렇게 두 개의 한국이 성립되었다는 이런 왜곡된 역사를 만들어 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합니다. 즉 공산좌파와 종북좌파의 역사적인 강의는 혹은 해석은 노숙자 역사관과 거짓의 과거에서 오늘의 그 패배를 삭감시키고 자위하는 그런 역사와
두 개의 한국을 축으로 새로운 역사를, 거짓의 역사를 만들어낼 것이다. 그러니 우리 북두 시민혁명군들은 그런 어설픈 창조된 역사, 조작된 역사, 거짓의 역사, 패배주의 역사, 소설 속의 역사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제 자유한국의 날이 곧 밝아올 것입니다. 새벽이 가까우면 어둠이 짙어진다고. 지금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공산 좌파들의 광란을, 마지막 단발마들의 모습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북두 시민혁명군은 이 거짓과 사기가 판치는 한국 사회를 시민혁명으로 바꾸어내어 선진화, 세계의 규범 속에서 앞장서 나가는 그런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더욱 노력하고 진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